안녕하세요. 쉽게 배워보는 미국 개인 세금 보고와 세법에 대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배울 것은 스케줄 3번 파트 1. 그 스케줄 3의 파트 1. 맞으면 1040 안에 1040 갖고 다 있는 내용이 다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스케줄 1, 2, 3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스케줄 1에는 보통 인컴에 관련된 거, 스케줄 2에는 텍스 관련된 거, 스케줄 3는 이제 non-refundable tax credit. 그래서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케줄 3의 파트 1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 크레딧, 텍스 크레딧이 어디로 가냐면 1040의 라인 넘버 20번으로 들어갑니다. 20번으로. 그 스케줄 3 파트 1에 있는 것은 보통 뭐라고 불리냐면 non-refundable credit.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것은 non-refundable credit하고 refundable credit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non-refundable credit은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를 낼 게 아니면, 낼 돈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해당 사항은 있지만 세금을 낼 게 없어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주되 네가 혹시 뭐 안 줘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소모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refundable credit, 이거의 반대말은 refundable credit인데, refundable credit은 당신이 taxpayer가 받을 거가 있건 받을 것이 없고 또는 텍스를 낼 게 없더라도 준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준다예요. 근데 non-refundable credit은 쉽게 얘기하면 받을 거가 있더라도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non-refundable credit입니다. 그 파트 1에 있는 게 첫 번째 foreign tax credi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 그러니까 애들이나 또는 dependent를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education credit.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크레딧. 그 다음에 retirement saving credit. 그 다음에 residential energy credit. 그 다음에 other credit.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가지 종류가 다 refundable credit이야. 바로 근데 요 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child tax credit 있었어요. child tax credit and other dependent credit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refundable credit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와 이거를 분리해놨느냐? 그러니까 주가 많은 분들이 child tax나 dependent credit은 해당 사항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항목들은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놨어요. 분리해놓은 거예요. 하나씩 이제 공부해 가면 되는데, 첫 번째가 foreign tax credit. 맞으면 해외에서 내가 수입이 있어가지고 텍스, 그러니까 그 수입에 대해서 돈을 번 곳에서 본인이 세금을 내면, 미국 정부가 아닌 그 수입이 생긴 나라에서 본인이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세금 낸 금액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는 거예요. 텍스 크레딧을. 뭐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이런 예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 지사에 파견 나가가지고 지사에서 뭐 2년 동안 근무하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봉급을 받지만 일부 금액은 또 한국에서도 일부 금액을 받죠. 왜냐면 생활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제가 한국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면 그 세금 낸 돈을 미국 세금 보고할 때 그거만큼 텍스 크레딧을 준다는 거예요. 뭐 $1,000 내면 $1 제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컨트리에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 파병 나가가지고 독일 지사에 근무 나가가지고 독일에서 일하면서 거기 독일 정부에다가 제가 텍스를 내면 그것도 미국 세금 보고할 때 그만큼 텍스 낸 금액만큼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폼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게 폼이 1116. 근데 이거는 꼭 임금, 그러니까 그 웨이지 또는 뭐 페롤, 셀러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 수입 또는 디비던 수입도 해당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미국 A라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아시아에 있는 홍콩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그 홍콩에서 투자한 회사가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 생긴 거를 사실 미국 회사에다 보내지만 미국 회사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처음에 투자한 저에게 돈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도 돈은 제가 받았지만 벌써 홍콩에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 세금을 떼었을 거라고. 그러면 그 홍콩에다 낸 세금도 내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같이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근데 네 가지 조건이 그 foreign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네 가지 조건. 그 텍스가 그 텍스페이한테 임포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텍스페이어가 must have pay 또는 accurate tax. 뭐 텍스페이어가 텍스 냈거나 또는 그거를 뭐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거나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텍스페이어가 그 텍스가 그 foreign country에 말하자면 한국, 뭐 일본, 대만, 독일, 영국 근데 거기에서 foreign tax의 liability가 있어야 돼. 내야지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다 인컴 텍스에 관련된 거죠. 인컴에서 본인 인컴에서 그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해외 살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 낸 foreign tax credit을 갖고 있는데 그때 쓰는 폼이 1116인데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 같이 그 텍스가 300불 이하. 이거는 마지막 한국에서 제가 원화로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12월 31일부 그 환율을 계산해도 되고 또는 돈 받은 날짜에 환율을 갖고 따져서 그래서 계산해서 그게 텍스 낸 것이 언더 300불 또는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 때는 언더 $600. 그러면 지금 300불이면 30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 한국 정부에다 제가 텍스를 60만 원 냈다면 뭐 갑종 근로세인가 뭐 그런 거 내는 게 있는데 그거를 냈다고 하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비던이나 인트레스트. 나는 비록 미국에 살지만 제가 투자해서 또는 투자한 회사에서 그 수입이 생겨가지고 인트레스트나 디비던 생긴 경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시브 캐테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패시브 캐테고리라는 거는 패시브라는 건 그 수동 쪽이에요. 능동 쪽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돈만 투자만 했더니만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벌어서 온 거예요. 그런 걸 보통 패시브라고 하거든요. 패시브 캐테고리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oreign tax에 할 수 있다. 실제 저희가 세금 보고 해줄 때 보면 사람들이 1099B라는 거, 1099B라는 거 갖고 옵니다.
스탁 팔고 사고 할 때 거기에 보면은 1099B를 많이 갖고 오는데 그 안에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하실 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스테이먼을 갖고 왔을 때 자세히 보면 그 스테이먼 안에 1099B가 꼭 스탁을 팔고 사고만 살아서 팔고 사서 거기에 이익이 얼마 남았다, 게인이 얼마 남았다, 루즈가 됐다, 뭐 이런 거 인포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인트레스트 받은 거, 두 번째는 디비던 받은 거, 세 번째는 foreign tax 혹시 연관이 있어가지고 foreign tax 낸 거. 보통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보실 때 잘 보시고 1099B를 처리할 때 foreign tax가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퀄리파이 리퀘어먼트는 제가 벌써 많이 설명했는데 본인이 그 수입이 foreign country에서 하지만 외국에서 번 거죠. 번 거. 영주권자 있잖아요.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영주권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매년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만 그 사람이 혹시 뭐 한국에 원어민 교사 같은 거 나가잖아요. 원어민 교사로. 한 1년, 2년? 뭐 짧게는 6개월? 뭐 나가서 돈을 벌죠. 거기서 생활비 같은 거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생활비 주지만 근로 세금도 내죠.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미국에다가 다시 세금 보고를 할 때 그 사람도 해당한다는 거죠. 그 한국에다 낸 세금을 텍스 크레딧으로, foreign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밑에 보면 foreign tax가 generally qualify 되는데 보통 wage, 봉급받은 거, 또는 dividend, interest, royalty, 그다음에 annuity, 은퇴한 거. 로열티 같은 것도 제가 미국에서 있지만 한국에서 노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만약 한국에다가 보냈는데 작곡해서 보냈는데 그게 히트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그 음원을 다운로드 할 때 하나씩 로열티가 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로열티도 내가 받지만 로열티를 한국 정부에서 그것도 외국 사람이 수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텍스를 부여하거든요. 그럼 그 텍스 내고 그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세금 신고할 때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입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인컴 타입에도 두 가지예요.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passive category income. 맞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냥 돈 들어오는 거. 그건 제가 이제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의 반대는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걸 보통 general category income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직접 내가 렌트 프로퍼티 줬어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집을 렌트 줬을 때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경우는 general category income에 속하고 렌트 인컴에 속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프로퍼티를 그 프로퍼티 매니징 하는 데다 줬어요. 그럼 자기는 실제 그 렌트 프로퍼티를 직접 관리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 그 인컴을 뭐라고 하느냐? 그럴 경우에 그 passive category income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 foreign tax credit뿐만 아니라 이제 rental income 스케줄 2에 가보면 요거 물어보는 퀘션이 있습니다. 네가 직접 그 렌트 프로퍼티를 관리하고 매니징하고 모든 걸 했느냐? 뭐 이런 아니면 너는 그냥 렌터 프로퍼티에다가 프로퍼티 매니징하는 회사에다가 주고 그냥 돈만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거 셀렉션 하게끔 됐어. foreign tax credit 받는 사람은 사실은 바이타에서는 원래는 out of score입니다. out of score.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갖고 오신 분이 거의 없을 건데 뭐 의외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탁 안에 조금 묻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큰 금액이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스케줄 3의 파트 1의 라인 넘버 2 그러니까 스케줄 3의 파트 넘버 1 라인 넘버 2에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 마지막 애를 케어하는 거 그다음에 또는 dependent가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럴 때 거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케어해주는 그 돈 들어가는 돈 그런 거 돈도 크레딧 받을 수 있다는 거죠.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래서 이 크레딧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그 디펜던트가 퀄리파이 돼야 돼요. 그죠? 아무나 그 케어했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퀄리파이 받아야 돼요. 맞으면 제 애지만 뭐 여기 좀 이따가 얘기 나오시면 애가 under 13 이게 12살까지 미국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3부터 시작합니다. 티네이저가 되면 12까지는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집에. 근데 13이 되면 혼자 있어도 되는데 그 13이 되기 전 12까지는 누군가 그 애가 있으면 누가 어른이 보호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한테 있고 두 번째가 work related dependent care expense. 그다음에 그 부모가 말하자면 애를 뭐 7살짜리 애가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애를 봐야 하는데 뭐 아빠는 데디는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는 하우스와이프예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엄마가 애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child care credit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엄마도 일을 가야 하고 아빠도 일을 가야 한다. 그러면 애를 볼 사람이 없죠. 그럴 때 그 애에 그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마찬가지로 퀄리파이 된다는 거죠.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명당 얼마까지 하냐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3,000불. 3,000불. 애 한 명당 3,000불까지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죠. 애가 둘이면 6,000불. 그죠? 그런데 좋은 회사 다니면 어떤 회사에서는 요새 같은 특히 요새 그 코로나 19 그 팬데믹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거는 많이 하는데 괜찮은 회사 다니면 그 만약에 부부가 회사 다 다니면 회사에서 어떤 일정 금액으로 그 애를 그 데이케어 보내는 돈을 보조해 줍니다. 보조. 회사에서 돈 줘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W2에 가보면 넘버 10, 박스 넘버 10에 가면 Depend Care Benefits 해가지고 요게 회사에서 준 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out of pocket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child care나 depend care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eligibility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 누가 그 퀄리파이 되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는 5가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하나는 퀄리파이 person이냐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 child에 대해 child는 저를 기준해서 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제 son and daughter 뭐 niece, nephew 뭐 많죠. 그다음에 grand kid도 되죠. grandson, granddaughter 이렇게 내려가는 자기를 기준해서 내려가는 거. 그 사람이 그게 퀄리파이 퍼슨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돈 많은 사람, 돈을 수입이 많은 사람, 부부가 수입이 많아요. 둘 다 닥터야. 근데 그런 사람에서 정부가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 인컴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만 이 크레딧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많은 빌 게이트 부부가 자기 애를 데이케어에 보냈다고 그거 해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work relative expense test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거나 남편도 일을 해야 하고 와이프도 일을 해야 하고 둘 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도 일을 하는데 와이프가 어디 가서 발렌티어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맡겼다. 데이케어에다. 그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일하고 관계된 거지 그게 뭐 혼자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인트 리턴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케어에 맡겼으면 그 데이케어를 맡긴 그 서비스 제공한 그 데이케어 컴퍼니에 뭐 EIN 넘버라든가 전화,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주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물론 데이케어에서 당신의 애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 받았습니다 하는 스탬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탬을 잘 갖고 오셔야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명 우리 애를 스페셜 학교 보내가지고 1년에 다 쓴 걸 보니까 약 7,000불 썼다.
그럼 다 7,000불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한 애당 3,000불 이상은 안 되죠. 근데 첫 번째가 그 애가 이게 5가지 적합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애가 첫째는 under 13 아까 제가 얘기했죠. 티네이저까지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13 12살까지는 집에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 케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애가 13살 미만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애만 얘기했잖아요. 애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가 아니라 장애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불편하신 분. 그 불편하신 분을 집에다 놔두고 내가 일을 갈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갈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그 incapable of self-care 말하자면 혼자 모든 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제가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샤워를 못 한다거나 제가 시장에는 못 간다거나 마켓에 뭐 그런 사람도 해당한다는 거죠.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로스 인컴이 애가 아니죠. 그 디펜던트가 그 사람이 수입이 less than 4,300불 이하야 돼. 말하자면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부가 둘이 다 일을 하러 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누가 와서 케어하잖아요. 봐주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뭐 좀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면 샤워를 못 한다거나 뭐 이렇게 쇼핑을 못 간다거나 운전을 못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혜택 거기에 들어가는 그 케어준 사람한테 돈 준 것에 대해서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인컴이 4,300불 이하인 거죠. 그겁니다. 여기 잘 나와 있는데 incapable of self-care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혼자 옷을 못 입는 사람 그죠? 또는 혼자 클린 못하는 사람 닦지 못하시는 분 또 밥을 혼자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incapable of self-care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크레딧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스파우스가 맞으면 둘 다 놀면은 사실은 애들 보면 되죠. 그러니까 데이케어에 들어갈 돈이 없죠. 근데 한 사람은 일을 가고 한 사람은 가지 않을 경우에 스파우스가 physically, mentally incapable. 그러니까 제 배우자가 육체적으로나 멘탈리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지 못할 경우 그것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애에 대하거나 애나 또는 그 스파우스에 대해서 그 케어에 들어가는 돈을 크레딧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만약에 제 애가 11살인데 그 애가 물론 애는 같이 미니멈 같이 살겠죠 대부분 그렇지만 그 애하고 저하고 미니멈 뭐 6개월 이상 같이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애가 아프면 병원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9개월 동안 보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케어에 들어간 돈은 사실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같이 산다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그 잡에 대해서 그 work related expense라고 얘기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일을 가고 둘 다 일을 가야지만 둘 다 일을 해야지만 이 child care나 dependent care에 들어가는 expense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뭐 일을 안 하면 당연히 그 잡이 없는 사람이 애를 봐야 하는 거죠. 또는 디펜던트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썸머에 캠프 많이 가죠. 썸머 데이 캠프. 그래서 애들을 이제 어느 캠프에 보내는데 뭐 저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바이블 클래스, 뭐 베이케이션, BBS 그 바이블 클래스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때 가는 거는 거기에 만약에 혹시 바이블 클래스 갔을 때 돈을 냈다. 그럼 그건 됩니다. 근데 그게 데이 캠프여야 돼. 데이 캠프.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야 돼요.
오버나잇 캠프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어디 갔는데 2박 3일 캠프에 가서 공부하다 왔다. 거기 들어가는 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차일드 케어 그러니까 크레딧을 그 어마운트를 얼마 받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사실은 폼 2441 이게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실제 세금 보고할 때 넣어보면 자동으로 그 물어보는 퀘션이 있어요.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가 있느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애 이름, 그 다음에 들어간 얼마 자기가 데이케어에 돈을 썼는지, 그 다음에 그 데이케어를 프로바이드한 그 회사 또는 데이케어 컴퍼니에다가 그 인포메이션 넣으면 자동으로 2441 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굳이 넣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줄 3 파트 1의 라인 넘버 3입니다. 라인 넘버 3 이것은 educational credit, 그 education credit. 말하자면 교육 받으면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겁니다. 다 이거 non-refundable credit입니다. 말하자면 해당 사항이 있어도 내가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 겁니다. 그죠? 해당 사항이 있어도 자격이 없거나 텍스 라이빌리티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education credit. 에듀케이션 크레딧은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는 Lifetime Running Credit 두 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그 교육을 받으면 학생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 거기에 들어가는 expense 그거 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죠. Qualified Education Expense를 페이한 거. 그래서 그거 내가 돈을 썼지만 그 돈이 정당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썼다. 그 돈에 대해서는 다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만 못 받는 경우. 그래서 그게 뭐냐면 disqualify condition. 그래서 해당 사항이 내가 학교 다녔지만 이게 밑에 있는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첫째는 디펜던트에 지금 디펜던트가 있는데 제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가 딴 사람이 텍스 클레임 할 경우 디펜던트로 당연히 못 받죠. 그 디펜던트가 제 텍스 밑에 디펜던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클레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경우에 따라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디보스 했죠. 그럼 둘이 싱글 되잖아요. 근데 애가 있어요. 근데 애가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엄마가 학비를 냈거든요. 학비를 다 내줬어요. 학생을. 자기 딸을, 뭐 아들을. 근데 아빠가 자기 딸이 학교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디펜던트로. 물론 이제 양육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클레임했을 경우에 그 딸은 그 엄마 입장에서 본 그 딸은 그 클레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예요. 누가 크레딧을 가져가느냐? 미국에서는 딱 한 사람밖에 안 주는 겁니다. 네가 가져갈래? 아니면 네가 가져갈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marriage filing separate 하면 tax file 할 때 marriage filing separate 하면 education credit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marriage filing separate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크레딧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marriage filing separate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바이타 봉사할 때는 marriage filing separate으로 파일하러 오시는 분은 out of scope 해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봉사 무료로 세금 보고 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AGI가 많은 경우 한 사람이 뭐 부부가 아니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AGI가 자기가 충분한 인컴이 있는데 우리 애가 학교 갔다. 하지만 제가 20만 불 이상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10만 불 벌고 그럼 30만 불 AGI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너무 많은 인컴이 있으면 그 딸에 대해서 학비를 내더라도 텍스 크레딧, 그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중간에 미들층, 미국에 있는 미들층, 중간에
말하자면 저희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 아주 그냥 수입이 딱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애들 다 학비는 다 내고 그리고 돈은 다 냈는데 AGI가 높아서 텍스 크레딧을 에듀케이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받지 못한다는 거죠. 좀 아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고. 그다음에 non-resident.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혼은 이제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계신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영주권 못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 잠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중간에 그리고선 제 와이프가 미국 오자마자 학교를 갔어요. 학교. 그래서 그 학비를 내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non-resident 신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 중 어느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non-resident alien인 경우 영주권자, 그러니까 비영주권자인 경우는 아무리 학교에다 학비를 내도 텍스 크레딧 안 주겠다는 거죠. Dependent and eligible 학교, 기관. 그 디펜던트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그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은 스튜던이 그 학생이 쓴 학비로 쓴 비용, 말하자면 학비 내거나 아니면 책을 샀다거나 아니면 무슨 학교하고 관련된 것을 했을 경우에 그 들어간 비용은 다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디펜던트로. 디펜던스를 제가 갖고 있으면 부모가 다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애를 위해서 학비를 내줬죠. 그다음에 애를 위해서 책을 사줬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제가 디펜던트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금 보고할 때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신청하면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학비를 낸 학교가 미국 US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일반 대학교나 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학교가 정식 허가 안 난데, 말하자면 가주 에듀케이션 디파트, 그 가주 교육국에서만 허락을 맡은 학교, 또는 뭐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근데 그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아니라 뭐 가주나 뭐 카운티에서 허락한 학교 같은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돈 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교육부에 허락한 학교에서만 학교에다가 등록하고 학비를 낸 그 비용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지. 뭐 학원이나 사설 학원이나 학교라고 그 연방 정부가 허락하는 학교가 아닌 데서 했다고 해서 돈 낸 거에 대해서는 학비를 냈더라도 그거는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한 5년 전인가 어느 할머니가 오셨어요. 63세 할머니. 할머니가 1098T를 갖고 오셨어요. 1098T는 튜이션, 학비 낸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데 그 할머니가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1098T를 갖고 오시면서 핸드라이팅으로 학교 이름하고 그 학비를 써갖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가신 거예요. 그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도 학구열이 높으셔가지고 신학교에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학비를 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1098T를 갖고 와서 자기 학생이니까 이거 에듀케이션 크레딧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학교가 퀄리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이 여기 지금 파란 거 친 거 보면 그 웹사이트에 가서 클릭해 보시면 학교 이름하고 학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만 학교를 다니거나 거기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낸 금액에 대해서 그 퀄리파이 익스펜스에 대해서만 그거를 클레임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학비가 그러면 학비에 그 지불한 비용 그 퀄리파이 익스펜스라는 게 뭐냐? 요것도 시험에 나오죠.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 Qualified Education Expense라는 거는 제한, 이렇게 약간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학비 낸 거. 물론 학비는 100%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자기가 학교 등록한 거, 공부하는 거에 관련된 비용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 학생이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트도 있어야죠. 책, 서플라이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만약에 음악, 기타, 기타 같은 거 아니면 바이올린을 전공하려면 바이올린이나 기타 사야잖아요. 그런 거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학비, 그 다음에 책 또는 서플라이, 그 다음에 학과와 관련된 그 장비,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 사면은 그거는 다 공제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보딩, 기숙사에 가서 있는 거 안 됩니다. 밥 먹는 거.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밥을 먹어야죠. 그거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가지고 차 타고 갔는데 파킹해야잖아요. 그래서 파킹 퍼밋 같은 거 있잖아요. 1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Qualified Education Expense가 아닙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컬리지 다니는 학생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학위를 목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잡 스킬,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배워서 좀 더 좋은 봉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냥 엔지니어 하고 있는데 닥터가 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닥터 그 메디컬 닥터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경우, 그건 사실 학위예요. 아니면 제가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 리얼터 하고 싶어가지고 부동산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원론 이런 거 배우러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잡 스킬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배워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학위 목적으로 다니는 거는 아메리카 오퍼튜니티 크레딧 4년 동안. 학교를 요새 4년 동안 졸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4년 동안만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벗어나면은 되게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도 퀄리파이드 된 학교를 다녀야 할 경우에 주는 겁니다. 그죠? 제가 부동산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 리얼터 라이센스를 받으려니까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잖아요. 근데 컬리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지 가서 제가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2년, 경우에 따라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돈 낸 거 다 제가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으로 해서 나중에 탁스북 할 때 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급한 마음에 그냥 사설 학원 가가지고 3개월 코스 가가지고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그냥 라이센스 따는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럴 경우는 거기가 그 학원이 퀄리파이 된 그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비를 갖고 오는 학비, 퀄리파이 에듀케이션 익스펜스를 갖고 오는 사람은 다 뭐를 갖고 오냐면 학교에서 1098T, 여기 보시면 1098T를 갖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튜이션 스테이먼 갖고 옵니다. 학교에서 다 줍니다. 안 주는 학교 없어요. 안 주는 학교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를 등록했는데 이거 너무 빡세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닛을 한 20유닛을 신청했어요. 한번 공부하겠다 마음 먹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게 가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고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중간에 드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드롭하면 뭘 주냐면 학교에서 학비를 다시 줍니다. 학비를 돌려줍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등록하자마자 캔슬하는 경우, 뭐 며칠 지나면 며칠 지나서 가는 경우,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 qualified expense must be reduced by the amount of the any tax-free education assist payer receive. 말하자면 제가 학교를 갔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장학금을 받은 게 3,000불이고 학비가 5,000불이면 제가 3,000불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장학금은. 그럴 경우에 그 5,000불에서 3,000불 빼고 2,000불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불만 클레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한 사람이 있죠.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더 많이 줬어. 장학금 10,000불. 근데 학비는 5,000불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프리 텍스 머니가 더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작년부터 칼스테이트 학교들은 1090T를 주지 않습니다. 1090T를 안 줘요. 많은 학교가. 칼스테이트 플러턴, 칼스테이트 롱비치 뭐 어느 학교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많이 받은 경우는 1098T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대부분 학교는 또 1098T를 주긴 주는데 거기에 장학금이 얼마, 그다음에 학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장학금이 더 많아. 그러면 그 장학금, 그러니까 학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 장학금 남은 금액, 그게 원래는 텍스블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 라인 넘버 1에 들어가서 스칼라십 텍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텍스를 낸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익스펜스로 많이 빼줍니다. 퀄리파이 익스펜스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는 컴퓨터를 대학생들이 샀다고 1,000불, 1,500불 막 클레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엔 다 그거 억셉트 했어요. 그것도 에듀케이션 퀄리파이 익스펜스로 제가 전화 뭐 여러 그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이 쳐줬는데 요새는 컴퓨터 산 거 안 쳐줍니다. 퍼스널 컴퓨터 산 거 안 쳐줍니다. 왜냐면 요새는 다 에브리바디가 컴퓨터를 갖고 학교 가서도 숙제하려거나 강의 들으려도 다 컴퓨터를 갖고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해달라고 부모가 얘기하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지만 규정상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학교의 학기하고 학교의 세미스터나 코러리 베이스하고 텍스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죠? 학교는 보통 9월달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텍스는 언제 시작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학교는 9월 1일부터 5월 30, 뭐 31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비는 지금 내지만 제가 언제 가느냐? 스프링 세미스터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 2월달, 뭐 1월달에 가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미리 학비를 내면 그 학비 낸 것도 학교를 안 갔지만 학비를 냈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벌써 학비를 냈으면 그것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써놓은 내용이 그겁니다. 이 에듀케이션 크레딧은 두 가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텍스 크레딧. 말하자면 미국에 옛날에는 그렇게 대학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하이스쿨만 나와도 취직이 잘 됐어요. 어디 가서 일하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쟁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국이 도태되죠.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학교를 많이 가서 이제 교육열이 높아짐으로써 전체 국민이 좋아졌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겨난 것 중에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텍스 크레딧. 학교를 가되 4년 동안 4년 동안 갔을 경우에 4년 동안 공부하면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크레딧을 얼마 주느냐? 맥시멈 2,500불. 이건 텍스 크레딧입니다. 텍스 크레딧을 2,500불 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니멈 10% 텍스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5,000불 수입 생긴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25,000불 되지만 거기에 10%가 텍스인데 그게 2,500불이잖아요. 뭐 산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뭐 상상하기 쉬운 거는 2,500불이라는 돈이 작지 않다는 거죠. 맥시멈 2,500불. 그죠? 맥시멈 2,500불까지 그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앞에 빼먹고 왔네. 근데 그 2,500불을 학교 다닐 때 뭐 우리 저희 애들 같이 뭐 학교를 6년 다녔다 뭐 요새 학교를 4년 만에 다니기 힘들어요. 왜냐면 학교가 대학교 가더라도 수업을 일단 그 강의실 같은 게 모자라 가지고 이게 수업을 많이 늘려놔 가지고 4년 딱 돼가지고 졸업하는 애가 없거든요. 원래는 4년 만에 졸업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되게 무조건 4년 만에 졸업하지만 여기는 뭐 중간에 일을 하러 학비 벌러 어디 갔다 돈 벌러 갔다가 학비 만들면 다시 학교 복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는데 근데 주는 거는 first 4year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4년 동안 줘요. 근데 제가 첫 해 받고 두 번째 받고 그다음에 학비 벌러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1년 쉬었어요. 그리고 학비 벌어가지고 다시 왔죠. 그럼 세 번째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받을 수 있어요. 4년 동안. 무조건 4년이에요. 학교를 얼마큼 다니는지는 상관없어요. 4번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대학교 4학년 동안 받지 못했어. 받은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받지도 않았지. 근데 자기가 대학원 갔잖아요. 대학원. 그럴 때 또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을 지난 4년 동안 그 학부 때 그 배추러 디그리 때 받지 못하면 대학원 가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텍스 크레딧. 제가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 유학생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가지고 W2도 좀 있어요. 또는 뭐 W2가 없어도 뭐 장학금 같은 거 받았는데 한국에서 유학생인데 사실 그 사람한테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제한은 없어요. 학생이면 되니까. 근데 학비를 냈잖아요. 학비. 그래가지고 수입이 조금 있으면 말하자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알바. 뭐 어디 가서 웨이트레스 하더라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으면 원래는 일리걸이에요. 왜냐면 유학생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퍼미션이 아니니까. 근데 학교 안에 있는 일은 돼요. 학교 라이브러리 정리하러 간다거나 뭐 라이브러리 가서 책 정리한다거나 이거는 학교에서 허락해요. 학교 안에서 하는 그 돈 버는 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받아가지고 자기 학비 낸 거 유학생인 경우는 뭐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뭐 10,000불 뭐 15,000불씩 냈을 거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클레임하면 세금 보고를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수입 조금 있다고 자기 돈 받은 거 학비 낸 거 클레임하면 미니멈 1,000불 받습니다.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텍스 크레딧을 1,000불 받아가지고 1,000불 리펀을 받습니다. 리펀. 근데 뭐 유학생이라는 사람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이 없죠. 그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있죠. 그다음에 학교 학부를 제외하고 학부가 아니라 학교 배출러가 아니라 배출러나 뭐 포스트 세컨더리 포스트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잡 스킬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제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리얼터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어디 가서 그 컬리지에 가서 학교에 등록하고 다녔다. 학생같이.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학비 낸 것도 마찬가지로 크레딧을 받는데 2,000불까지 받습니다. 2,000불 맥시멈. 2,000불. 2,000불 동안 2,000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불 크레딧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은 2,500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타이어 하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타이어 하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타이어하고 집에 계시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서 컬리지
가서 학비 조금 내시고 유닛당 뭐 100불 정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서 학비 내고 공부하시면 그거에 따른 베네핏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비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낼 확률이 크고, 만약에 조금 냈어도 그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 같은 거 뭐 책 사거나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 클레임하면 오히려 텍스 리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그 디그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잡 스킬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지만 퀄리파이 된 학교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사설학원에 가서 등록해서 뭐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정부에서 전 국민 학교에 많이 공부하도록 장려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두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felony면 안 됩니다. 중범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rug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혹시 drug이나 felony, 그 중범죄 한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줍니다. 나쁜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잘못해가지고 잘못 실수해서 잠깐 제일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 felony로.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학교 와서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 그럴 경우는 에듀케이션 크레딧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듀케이션 크레딧은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에이지가. 말하자면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대학교 다니는 애들, 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부모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세금 보고 서류를 그냥 텍스 프로페셔널한테 갖다 주는데, 그 자녀가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이나 뭐 이런 거 받는지 안 받는지 부모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런 거 잘 알면 나중에 세금적으로 절세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대충 제가 얘기한 거를 써마리한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지금 제가 옐로 하이라이트 한 친구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맞으면 아메리카 오퍼튜니티 크레딧을 받든지 또는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건 안 됩니다. 그게 멀티플 베네핏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티플 베네핏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크레딧을 얼마 받는다,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이걸 집어넣으면 학비 1098T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하게 나와 있어요. 그 계산하는 폼이 8863에 나와 있습니다. 8863. 여러분은 뭐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질문하는 것들이 그 퀘션이 있는데 그것만 잘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풀타임 학생이었느냐, 또는 이 사람이 drug and felony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아메리카 오퍼튜니티 크레딧 받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퀘셔너리만 있는데 그것만 치면 자동으로 8863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에듀케이션 크레딧 중에 이거 벌써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중간에 작년에 1098T로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크레딧 신청을 했는데 그 1098T에 보면 중간에 자기가 드롭해가지고 돈 돌려준 거 있어요. 돌려받은 거 있어요. 학비. 그래서 중간에 캔슬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뭐냐면 리페이했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거기다가 근데 1098T에 보면 박스 넘버 지금 정확히 제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있어요. 얼마 다시 학교에서 이 학생한테 돌려줬다. 거기에 숫자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작년 거 1098T를 신청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어멘드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자, 에듀케이션 크레딧도 마찬가지로 non-refundable 크레딧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3 파트 넘버 1, 그 다음에 라인 넘버 4에 있는 게 Retirement Saving Contribution Credit입니다.
그 form of 뭘 작성했냐면 8880을 작성합니다. 8880. Retirement Saving Contribution Credit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Non-refundable credit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뭐냐면 살기가 힘들다는 건 좀 이상. 경제적으로 좀 빡빡하게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은퇴를 위해서 돈을 허리띠 졸라매고 리타이먼에다 집어넣는 경우, 정부에서 그 사람한테 그 리타이먼 집어넣은 금액 일부는 텍스 크레딧을 줍니다. 텍스 크레딧으로. 물론 앞에 AGI, Adjusted Gross Income에 가보면 IRA Contribution, 집어넣은 돈, 뭐 50세 이하는 1년에 6,000불, 그 다음에 캐치업하기 위해서 50세 이상 되면 7,000불, 부부면 14,000불, 12,000불. 그 집어넣은 AGI에서 자기 인컴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돈 집어넣은 사람이 AGI에 남아있는 AGI의 금액에 따라서 나라에서 그 돈 세이빙한 것뿐만 아니라 텍스 크레딧을 더 준다는 거죠. 텍스 크레딧. 그죠? 그러니까 더블로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사하는 그 미들 인컴 사이드, 그 로우 인컴이나 미들 인컴 계신 분들이 혹시 텍스를 좀 덜 내고 아니면 좀 리펀을 좀 텍스 플래닝 해가지고 절세해가지고 좀 돈을 더 받으려면 이게 편의에 따라서 돈을 IRA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IRA에다가 돈 집어넣은 것도 세이빙해서 돈이 남고 그 다음에 나중에 텍스 크레딧도 좀 더 받아서 리펀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퀘셔너리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거 본인이 회사 다니면 W2에 있습니다. W2 박스 넘버 12에 그 리타이먼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도 있고. 근데 그 리타이먼 세이빙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컨트리뷰션 그 리타이먼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트레디셔널 IRA, 그럼 비포 텍스, 다른 하나는 로스 IRA, 그죠? 두 개죠. 그래서 하나는 트레디셔널 IRA, 이거는 자기가 텍스 내기 전에 돈을 꺼내서 자기 세이빙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리타이먼에다 집어넣는 거죠. 은퇴한 거면. 로스 IRA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 세이빙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리타이먼에다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서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폼 8880을 작성해야 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기가 리타이먼을 얼마 세이빙했다고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폼 8880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얼마가 세이브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컨트리뷰션 했지만 나중에 컨트리뷰션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리타이먼에다 돈 집어넣은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텍스 크레딧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리타이먼 세이빙 컨트리뷰션의 그 돈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게 저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컴퓨터가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그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 이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만약에 42,500불 자기 AGI가 제가 6만 불 받아가지고 6만 불 월급쟁인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공제하고 AGI가 42,500불이라고 하면 42,500불 또 between 요 사이에 48,750불이라고 하면 제 AGI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까지 주냐면 65,000불까지 텍스 크레딧 줍니다. AGI가 65,000불. 그러니까 제가 AGI가 65,000불인데 제가 은퇴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 중에 일부를 리타이먼에 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리타이먼 텍스 크레딧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에 보면 0.1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싱글인 경우는 언제가 끝나냐면 32,500불에 끝나죠. 32,000 싱글인데
제가 리타이먼을 위해서 세이빙을 했다. 근데 제가 AGI가 32,500불 이하면 어느 정도 크레딧을 받았지만 32,500불 이상 넘어가면 비록 세이빙 IRA 컨트리뷰션 그거는 물론 디덕션 그로스 인컴에서 빠지지만 텍스 크레딧상에는 없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로 IRA 리타이먼에다가 6,000불 그다음에 제 와이프 거를 6,000불 해가지고 12,000불 집어넣습니다. 12,000불. 12,000불.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거기에 파일링 스타트에서 0.1% 약 1,200불 정도의 텍스 크레딧이 있다는 거죠. 텍스 크레딧.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AGI가 높은데 만약에 AGI가 뭐 한 8만 불 되는데 그 리타이먼 하신 분이 와서 이거 리타이먼 집어넣으면 그 트레디셔널 IRA나 로스아이드에다 돈을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그 돈뿐만 아니라 텍스 크레딧 받아가지고 리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실링이 있다는 거죠. 캡이 있다는 거죠. 맥시멈 캡. 65,000불. 65,000불 이하 인컴인 사람이 전략해서 자기 은퇴연금을 위해서 집어넣은 돈은 그 돈뿐만 아니라 텍스 크레딧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줄 3 파트 넘버 파트 1 라인 넘버 4에 있는 게 그 엘더리 나이 드신 분 65세 이상 되신 분 또는 디서빌리티 나이에 제한 없이 디서빌리티 되신 분한테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데가 복지국가죠. 그렇게 좋은 복지는 아니지만 약간 많은 사람한테 복지를 주려고 하는데 65세 되신 분한테 혜택을 더 주고 그다음에 장애이신 분한테 오히려 텍스 크레딧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65세는 생년월일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텍스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65세인지 아닌지 컴퓨터가 알아서 하고 자동으로 계산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디서빌리티인지 맞으면 장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블라인드인지 모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세금 보고하러 왔을 때 작성하는 폼 보면 물어보는 퀘션 중에 totally disability냐 물어보는 퀘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체크하면 이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해서 스케줄 R이라는 걸 작성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 R은 나중에 1040로 넘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스케줄 3, 그다음 파트 넘버 1, 라인 넘버 5에 non-refundable 크레딧 중에 하나가 resident energy 크레딧입니다. 그 residential energy 크레딧. 왜냐면 집에다가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서 뭘 설치하면 정부에서 주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요. 그 residential energy 크레딧은 폼 넘버 5695라는 걸 작성합니다. 569.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텍스 레이어 소프트웨어에서는 물어보는 퀘션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사실. 그러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금액을 계산하는데 그 에너지 세이빙 그러니까 레지던셜 에너지 그 efficient property credit 그 에너지 전략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냐? 뭘 설치해야지 또는 뭐를 사야지만 우리가 에너지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마크한 것처럼 솔라 워터 히트 요새 태양광 많이 하시죠? 집에다가 지붕에다가 그 워터 히트나 또는 워터 히터 또는 여러 가지 펌프 또는 윈드밀 있죠. 저 어디 농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윈드밀 돌아가면서 펌프 하는 거 있죠. 물구나. 그런 거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근데 텍스 크레딧은 500불까지. 500불까지. 그래서 제가 솔라 패널을 10,000불 들여서 지붕에 설치했죠. 그 10,000불 다 까주는 게 아니고 텍스 크레딧으로 500불 준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솔라 패널이나 뭐 솔라에 관련된 거나 또는 뭐 그런데 혹시 집에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그 윈도우 바꾸시는 분 있어요?
이중창 뭐 이런 거 에너지 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윈도우 바꾸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 몇천 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 다 바꾸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200불이 맥시멈입니다. 텍스 크레딧이. 텍스 크레딧. 근데 이 법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언제 생겼냐? 2005년부터 생긴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있느냐? 올해는 준다고 했는데 내년엔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요. 언젠가 이것도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전기차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아졌죠? 그것도 에너지 세이빙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고요.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제가 솔라 패널을 달았어요. 근데 매트리 값이 5,000불이고 레버가 5,000불이잖아요. 그러면 레버 5,000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솔라 패널 산 매트리얼 값 또는 장비, 이큐먼에 들어간 돈만 해주는 거지 레버가 들어간 돈은 레버는 그 레지던셜 에너지 크레딧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큰 돈 아니니까 500불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사실 제 애도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 집에다가 솔라 패널 달았거든요. 올해. 이제 그 텍스북 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그 500불 크레딧 못 받는 건데 뭐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솔라 패널 단 거 알기 때문에 제가 크레임해서 non refundable 크레딧 500불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또 다른 또 조건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 레지던셜 에너지 크레딧은 본인이 살고 있는 메인 집만 됩니다. 렌트 프로퍼리에다가 자기가 렌트 프로퍼리에다가 솔라 패널 달았다? 그거는 크레딧 안 줍니다. 그 레지던셜 에너지 크레딧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솔라 패널 달았잖아요. 그 자기가 그 렌트 프로퍼리 아니면 또 세컨 하우스 거기다 달면 사실은 스케줄 2라는 걸 쓰는데 그 스케줄 2에서는 사실 거기 설치했던 비용 또 감가상각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 공제받아요. 근데 개인 텍스 보고에서는 레지던셜 에너지 크레딧은 자기가 살고 있는 메인 홈에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근데 요새 이제 그런 게 있죠. 작년에 재작년에 한참 유행했는데 혹시 집에다가 솔라 패널을 달면 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3,000불 주고 그다음에 원래 코스트는 다 들어가는 거는 10,000불인데 설치비 다 토탈 프라이스는 10,000불인데 그 중에 3,000불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주고 뭐 2,000불은 레이버고 메테리얼 값도 5,000불이다. 그러면 그 보조해준 비용 서플리멘털 그거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정부에서 공짜 준 돈이니까 그거는 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버 뺀다는 거죠. 자, 다른 크레딧은 그 다음에 나머지 리펀더블 크레딧의 마지막은 스케줄 3 파트 1 라인 넘버 5 그래서 other credit 근데 폼이 3800 3800 8801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4012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렌티아 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고 이거 갖고 오신 분은 거의 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텍스 보고 해드렸지만 근데 뭐 폼이 뭔지는 보고 가죠. 폼 3800 아도 크레딧, non refundable 크레딧은 general business credit.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폼 8801, 8801 그것은 credit for a period year minimum tax individual이나 뭐 estate and trust가 내야 할 텍스에 대한 크레딧입니다. 그 어느 해에 저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aita@guidance-foundation.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